안녕하세요. 학통 I 단원 시작해 볼게요. 2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한 개 내용량의 평균이 201.5, 표준 편차가 1.8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이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 중 이미 추출한 9개의 화장품 내용량의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일 확률을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얘들아, 한 개 내용량 이거 자체를 확률 변수 x라고 둡시다. 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얘들아. 이미 추출한다라고 하네요. 9개. 이게 바로 표본의 크기죠. 자, 9개를 이미 추출했대. 그럼 이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얘들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고, 얘는 1.8을 3으로 나누면 0.6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표본 평균이 얘들아 200g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얘들아, 혹시나 여기 구하는 과정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봐.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요 표준화 시킵시다. 0.6분의 200 마이너스 201.5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5 이상이 되네. 자, 표준화 시켰으니까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 2.5는 여기 있다. 그죠? 얘들아, 이쪽 부분의 면적은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자, 4번 볼게요, 얘들아. 4번이요. 자, 실내 구간 나와 있죠.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얘들아. E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들아, 이때 K는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신뢰도가 95%일 때와 99%일 때 따라서. 자, 그러면 B와 C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길이는 같냐고 물었어요. 얘들아, 그럼 표본의 수, 즉 표본의 크기와 분산 비교하면 되는데, 표본의 크기랑 분산이랑 똑같아. 신뢰도 95%, 신뢰도도 똑같잖아. 얘들아, 얘가 바로 표본의 크기고 얘가 분산이잖아요. 그죠? 시그마가 쌤 표준 편차인데요. 근데 표준 편차 제곱하면 분산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들아. B와 C의 실내 구간 길이는 같죠. 시그마도 같고 N도 같으니까 똑같은 수 대입할 거 아니야. K도 똑같고요. 니은 볼게요. A의 실내도 95% 실내 구간의 길이가 C의 실내도 99% 실내 구간의 길이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니은은 구해봅시다. A의 실내 구간 길이는 2 곱하기 얘들아 95%니까 1.96을 쓰시는 거예요. K 대신에. 자, 루트 N A의 표본의 수가 100이네. 루트 100분의 얘들아 분산이 36이니까 표준 편차가 6. 0.6 이렇게 되네요. B 볼게요, 얘들아. B는 99%니까 2.58.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C가 400이네. 루트 400분의 분산이 16이니까 표준 편차는 4. 2.58 곱하기 얘들아, 요게 20분의 4가 되지. 5분의 1이네요. 0.2. 자, 요거 계산하고요. 요거 계산하세요. 하트랑 별표랑 계산해서 구해보시면요, 얘들아. A가 훨씬 더 크다고 나올 겁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볼게요. 자, B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길이. 자, B 볼게요, 얘들아. 신뢰도 95%니까 1.96 곱하기 표본의 크기가 400. 분산이 16이니까 4.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고, C는요. 마찬가지 95%고, 얘들아, 얘도 똑같네. B랑 C랑. 그죠? 아, C가 아니라 D구나. D의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해볼게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D는 표본의 크기가 100. 표준 편차는 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얘들아 D가 훨씬 더 크죠? 비교해보면 얘 때문에 D가 짧다. B가 짧은 거 맞네요. 답이 기억 디귿이네요. 5번 풀어볼게요. 자, 석류의 무게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확률 변수 x라고 둡시다. 자, 64 크기가 64인 표본을 조사했대. 이거 이미 추출한 거죠. 표본 평균 석류 무게의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였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농가에 생산하는 석류 무게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된대요. 얘들아 신뢰 구간 구하는 거요. 신뢰도에 따라서 K 값은 달라집니다. 표본 평균에서 빼기 신뢰도에 따라서 K 값 달라진다고 했어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바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죠, 얘들아. x바는 표본 크기입니다. 표본 크기는 표본 평균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 C 값을 구하면 되잖아. 99%는 2.58 곱하기 루트 n 대신에 루트 64분의 표준 편차 40. 이게 바로 C예요, 얘들아. 그럼 2.58 곱하기 5.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a 플러스 b가 6분의 5라는 거 구해놓고요. 제곱의 평균이 3분의 16이래. 얘들아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하자. 얘를 직접 제곱하면 0, 4, 16이지. 자, 제곱의 평균은 4a 더하기 16b죠. 이게 바로 3분의 16이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두 개 연립하세요. 연립하시면 a가 3분의 2가 나오고 b가 6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평균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평균 구하세요, 얘들아. 평균이 보자, 쌤이 구해보니까 2가 나왔거든요, 얘들아. 자, 얘 지금 봐봐. 이거 표본 평균의 분산이잖아. 얘는 모 분산의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거야. 표본의 크기 나와 있고요. 분산, 모 분산 구할 수 있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한 거 빼시면 되니까요. 여기 구하셔가지고 값은 너희가 구해주세요. 8번 볼게요. 자, 1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1개, 3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n개가 들어있대. 임의로 1개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어요. 복원 추출이죠. 다시 넣고요.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한대. 표본의 크기야. 두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얘가 1이래, 얘들아. x바가 1일 확률이 49분의 1이래.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x바가 1이라는 뜻은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이 x바잖아. 그러면 1번 공 첫 번째 뽑고 다시 넣었고 또 1번 공 뽑는 이 경우밖에 없어. 그럼 전체 공의 개수가 1번 공 1개, 3이 적혀있는 공이 n개니까 n 더하기 1개죠. 그럼 첫 번째 n 더하기 1개 중에서 1을 뽑을 확률은 이거지. 두 번째도 얘들아 복원 추출이니까 전체 경우에서 똑같고 확률 여전히 똑같겠죠. 이게 49분의 1이래. 얘들아 그럼 n이 6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냐 물었어. 우리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이 똑같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럼 쌤은요. x에 대한 표를 그릴 거야, 얘들아. 그럼 1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은 1개고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 1 아니면 3이겠지. 개수는요, 얘들아. 총 7개가 있어. 1 적힌 거는 1개, 3 적힌 건 6개. 자, 얘의 평균이요, 얘들아. 얘죠. 즉 평균이 모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똑같으니까 7분의 19. 답이 26입니다.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는 너무 쉬운데 하나만 해볼까요, 얘들아? 그래, 빈칸 채우는 거 하자. 너희 싫어하는 거.
1이 적혀있는 공이 10개, 2가 적혀있는 거 20개, 3이 적혀있는 거 30개, 총 60개가 있죠.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어. 얘들아, 복원 추출이지.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해서 확인한 10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y라고 할 때 이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돼요. 그럼 x에 대해서 일단 표를 만들었어, 얘들아. 그러면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한다 했잖아.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1, 2, 3. 자, 1 나올 확률, 2 나올 확률, 3 나올 확률을 문제에서 준 겁니다, 얘들아. 자, 분산은요, 우리 구할 수 있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죠. 그자, 얘들아? 평균 나와 있고요. 제곱의 평균이 1, 4, 9 해서 제곱의 평균 구하시면 됩니다. 구해볼게요. 6분의 1, 3분의 4, 2분의 9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싹 다 통분하면 6이 되네, 얘들아. 그러면 분산은 6에서 제곱의 평균 9분의 49. (9분의 49) 9분의 3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아니, 통분을 맞네. 9분의 54 통분을 안 했구나. 9분의 49 9분의 5가 분산이 되겠죠, 얘들아.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요. 크기가 1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얘들아. 그럼 x바, 얘들아, 분산해서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게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그럼 야가 원래는 9분의 5인데 모분산이 표본의 크기가 10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18분의 1이 되겠네요. 18분의 1입니다. 자, n번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xn이라고 한다면 y는 얘들아 x1부터 x10까지 더해야 돼. 왜냐하면 아까 10개의 공을 꺼내가지고요. 싹 다 얘들아 뭐 한다고 했어?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10개의 수의 합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y가 10x바랑 똑같죠. 그럼 y 대신에 10x바를 집어넣으면 이거 100 곱하기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100 곱하기 18분의 1. 요거 약분만 하면 빈칸 다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1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 평균을 x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z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얘가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x바는 얘들아 n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표본 평균의 분산 n분의 4 맞네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바는 얘들아 평균은 똑같거든요.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10이란 말이야.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 10인데 이 10을 기준으로 얘들아 여기 a만큼 온 거랑 여기 10 빼기 a만큼 온 거랑 여기 간격이 a라고 치면 a만큼 얘들아 뒤로 간 거랑 어때, 얘들아? 20 빼기 a보다 작은 쪽이나 이 큰 쪽이나 확률은 똑같죠. 왜냐면 평균에 대해서 얘들아 표준 정규 분포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은 표준화 할게, 얘들아. 얘가 이렇게 되지. 얘를 표준화 해주면 z가 루트 n분의 2 a-10에다가 a-10 이렇게 되네. 그지? 요거를 번분수니까 조금 거쳐주면 요렇게 되네요. 자, 이 아이가 z가 b 이하일 확률이랑 똑같대, 얘들아. 얘는 이상이고 얘는 이하야. 그러면 이 아이랑 이 아이랑 지금 서로 부호가 반대라 소리죠.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루트 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루트 n분의 2b가 바로 10이랑 똑같네요. 맞네요. 디귿 맞아요. 자, 뭐 다른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16번 그냥 같이 해볼까요, 얘들아? 16번 같이 합시다. 자, 모평균 75, 모표준 편차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답니다. 얘가 얘들아 0.06이래. 자, 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0이고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C가 양의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이 부분이요 둘 다 합해서 0.06이래. 그러면 요 한 간격이 0.03이라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 x가 75, 5의 제곱, x바가 75, 이거는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은 기억부터 해결해보자, 얘들아. z가 a보다 클 확률이 0.05래, 얘들아. 그럼 a가 여기 와야, 얘들아, 이렇게. 이래야 0.05가 되겠죠. 왜냐하면 c보다 클 확률이 0.03이니까. c가 a보다 크다 기억 맞네요.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요, 얘들아, 쌤이 표준화 좀 해볼게요. 자, x바가 얘를 따르니까 이걸로 표준화하면 c네 그냥. c 이하 1 확률. 얘들아 여기잖아. 요만큼이 0.03이라면 그럼 1에서 0.03 빼면 0.97 맞네요. 니은도. 디귿 볼게요. 자, x바가 b보다 클 확률이 0.01이면 b가 이렇게 되냐 물었어, 얘들아. 얘도 해보자. z로 바꿀게. 왜 자꾸 등호가 생기나? 여기가 c면 얘들아 이 부분이 0.03이잖아. 그럼 b-75보다 z가 크려면 b-75 여기 오면 0.2 정도가 얘들아 0.01 정도 되겠지? 그래서 0.03보다는 작으니까 c보다는 b 빼기 75가 더 뒤에 있어야죠. 디귿도 맞네요. 자, 다음 장 볼게요, 얘들아. 17번 풀어볼게. 지난 시간에 대칭함수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얘들아. 이거 x는 100의 대칭이에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fx는 f100 더하기 x가 돼야 되는데, 얘들아.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대칭인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쌤이 일단 여기에다가 50 더하기 50 빼기 해야겠다. 50 빼기 x를 대입해 볼게. x 자리에. 그럼 봐봐, 얘들아. f 50 마이너스 x는 f 50 플러스 x가 되거든. 그러면 이 x는 50이라는 애 기준으로 마이너스 x만큼 간 거랑 플러스 x만큼 간 거랑 똑같다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요 100의 대칭이 아니라 m의 대칭, 50의 대칭입니다. 그럼 이 바로 50이 평균이 되는 거예요. 확률 밀도함수 fx가 따르는 정규분포 얘들아 평균이 50인 거야. 그럼 x가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이 되는 거죠. 자, 얘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아이들아 fx라는 함수가요. x는 a의 대칭을 나타내고 싶잖아. 그러면 우리는 fx는 f a 더하기 x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아까처럼요. 쌤이 아까 표현한 것처럼 f a 더하기 x는 f a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해야 돼, 얘들아. 맞아요. 잠깐만, 이건 주기함수인데. 아이고, 얘들아 미안. 요거 말고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러면 f. 자, 얘 보세요. 얘처럼 표현하려면 fx는 f 2a 빼기 x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얘들아 이미 추출할 때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그때 이 확률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x바에 대한 정규 분포 구해보자. 요렇게 되네요 얘들아. 그러면 요거 표준화 해주면 이렇게 돼. 자, 근데 얘들아 보면 봐봐. 평균을 기준으로 이 10과 10이 얘들아 이거 표준 편차거든. 그럼 평균이 만약에 0이면 표준 편차가 1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간의 이 간격이 0.6826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 왼쪽으로 갔을 때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이면 얘들아 봐봐. 얘는 평균이 0이잖아. 자,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만 이거 왼쪽으로 3칸, 이거 왼쪽으로 1칸 간 거거든요, 얘들아. 자, 그럼 볼게요. 왼쪽으로 3칸 간 쪽이 얘들아 이만큼 간격에서 이만큼 간격을 빼시면 돼요. 주황색에서 초록색 빗금 친 걸 빼시면 됩니다. 주황색 부분은 0.9974의 절반이야, 얘들아. 그러면 0.4987이겠지. 그 다음에 초록색 빗금 친 부분은 0.6826의 절반이야. 0.3413이 되겠죠. 요 두 개 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무조건 10이라는 게 아니라 이 간격이 바로 표준 편차라는 걸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가 없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좀 쉬운데 18번 일단은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이런 유형을. 자, 시민 한 명이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한 횟수가 평균이 14, 표준 편차가 3.1에 이 횟수를 그냥 확률 변수 x라고 두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미 추출한 256명이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한 횟수의 표본 평균이 이렇게 된대. 그럼 x바에 대한 이것도 세워보자. 256 얘들아 표본의 크기가 256이면 얘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얘를 표준화 시키면 뭐 z가 아니라 x바죠. 표준화 시키면 요렇게 돼요. 요 확률은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자, x 정규분포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를 통해서 확률 변수 x바에 대한 정규분포 구해서 표준화해서 답 구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도 사실 넘어가고 싶은데 27번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평균이 4시, 7시간, 독서 시간의 평균이 7시간, 표준 편차가 2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데 이 독서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둡시다. 자, 이미 추출한 36명의 일주일 독서 시간의 평균이 6시간 40분 이상, 7시간 30분 이하일 확률. 그럼 이 x바는 36명을 이미 추출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40분은요 시간으로 나타내면 60분 중에 40분을 차지하니까 3분의 2시간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그럼 6시간이랑 6시간 더하기 40분이라는 소리는 몇 시간이냐면 6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20시간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시간 30분, 얘들아 30분 절반이니까 그냥 7.5라고 표시할게요. 요거를 표준화 해주세요. Z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확률은 여러분들이 구하시고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30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거 센에 있는 건데 몸무게가 60이고 표준 편차가 6kg인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한대요. A학교 학생 중에서 9명이 탑승했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 얘들아 그러면 9명이 타서 경고음이 울리려면 평균적으로 한 학생의 몸무게가 몇 킬로 이상이 돼야 되냐면 549로 나누면 얘들아 61kg 이상이 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표본 아이들의 표본 아이들이 61kg 이상이면 경고음이 다 울리겠죠. 자, 그럼 일단은 X에 대한 정규 분포 이렇게 되고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는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를 Z로 바꾸면 얘들아 0.5가 나올 거예요. 이게. 요거 확률은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32번 볼게요. 자, 얘도요. 통학 시간이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 이 학교를 대상으로 16명을 이미 추출해서 학생의 통학 시간의 표본 평균을 X바라 할 때 얘가 0.433이래요. 자, 그러면 X가 50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X바는요, 얘들아.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표준화할 거예요. 얘가 0.433이래요. 자, 그러면 얘들아 0.433이 여기 1.5라고 나와있지. 그럼 시그마 분의 24가 바로 1.5라는 거죠. 그럼 시그마는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35번 볼게요, 얘들아. 과자 A 무게가 평균이 800, 표준 편차가 14g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과자 A 중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과자의 무게에 대한 표본 평균 X바를 계산하는데 X바가 상수 C보다 작으면 시스템에 이상이 있대요. 자, 얘가 C보다 작으면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확률이 0.0이래. 이게 0.0이라는 거죠. 이때 C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구해봅시다, 얘들아. X에 대한 정규 분포는 이렇게 되고요. 자, 표본의 크기가 49니까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바가 C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이 0.02. 얘를 Z로 바꾸면요. 2분의 C-800이 0.02. 자, 그럼 얘들아 2분의 C-800이 이쯤에 있어야 여기 이 부분이 빗금친 부분이 0.02가 되겠다. 그죠? 그럼 얘가 0.48이 돼야 되니까 C-800, 2분의 C-800이 마이너스 2.05가 돼야 되네. 요거 계산하시면 C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6번 볼게요. 자, 월 교통비가 평균 8, 표준 편차가 1점이래. 월 교통비를 X라고 두자. X라고 두자. 요거를 따르고, 자, 이미 추출한 N명의 월 교통비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라고 해서 N명을 이미 추출했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 확률이 0.6826이 되라. 얘도 얘들아 마찬가지지? 표준화 해주셔야 됩니다.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0.2 루트 n, 얘는 0.2 루트 n. 자, 이 아이가 0.6826 이상이 되라 소리잖아. 이 부분이 그러면 얘들아 요 반틈이 0.3413보다는 크면 되겠죠. 0.3413은 1이에요. 더 커지려면 이 0.2 루트 n이 1보다 얘들아 어때? 크면 되죠.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여기 계산하면 n이 아마 25 이상이 나올 겁니다. 38번 볼게요. 자, 멀리뛰기 시합을 하는데 이미 추출한 4명의 멀리뛰기 기록에 대한 표본 평균 X바가 L보다 크면 예선 통과래. L보다 크면 예선 통과인데 이 예선 통과할 확률은 0.8770이네. 자, 이 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이 평균이 이렇게 표준 편차 이렇게 된대요. 멀리뛰기 기록을 X라고 둔다면 평균 표준 편차. 그러면 X바는요, 얘들아. 이렇게 되겠죠.
x바가 L보다 클 확률이 0.8770이야. 얘를 Z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 그럼 얘들아, 이쯤에 있어야 0.5를 훨씬 넘은 0.8770이 나오겠지, 확률이? 5분의 L-196.82. 그죠? 그럼 얘가 뭐라는 뜻이야? 0.8770, 0.5 빼면 0.3770, 1.16이 되네. 이게 마이너스 1.16이 되면 되죠? 그럼 L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 끊어 가도록 할게요.